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기사 실기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다음 변전수의 단선 결손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간연도에서는 제법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간연도에서 3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별표 3개를, 처음에는 이제 87년도가 나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89년도인가 87년도 그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하여튼, 3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도면 자체를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항이 다른 데에서도 같이 겹쳐서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고, 바로 이제 넘어갈까요, 문제? 자, 1번 차단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죠. 1번. 그래서 이제 66 선로에 있는, 변압기 1차 층이 66이죠. 66 선로에 있는 요 차단기.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용량과 전격 전류. 그 다음에 개폐에 대한 전격 전류, 변륙에 대한 1차 전격 전류. 뭐 CTB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PT 1차 전격 전압, CT에 대한 1차 전격 전류 구할 거예요. 2차 값 물어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일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변압기에 대한 거, 용량은 10MV, 그 다음에, 전원 등가 임피던스는 100MV. 여기서 전원 등가 임피던스 뭐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시험장 가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써요. 전원 등가 임피던스 한 다음에, 얘가 100MV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16%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아예 주구서, 가면 됩니다. 16%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압기는 7%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격 전압하고 용량, 차단 용량, 전격 전류, 차단 시간 이런 거 됐고요. 그 다음에 단록이나 CT 값, 여기 전류 값 선정하는 거 필요도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선정하면 되죠. 이랬을 때에 따지면 된다라고 된 겁니다. 첫 번째, 차단 용량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차단기는 전원칙 기준한다 했죠. 어디 측이요? 전원칙. 그래서 전원칙을 주니까 퍼센트면 100에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비전스가 아까 얼마? 16%. 100이고 몇 MV 기준이다? 100MV 기준이다라고 해서 625가 나오는데, 자, 차단기 보면은 여기 표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를 줬어요. 표를 보면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66선로니까 1,500, 2,500이니까 결국 얼마짜리 선정하면 돼요? 625니까 1,000짜리 선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3상이니까, 누트3 VI에서 누트3에다가 전압이 66. 그 다음에 용량이 10MV. 왜냐면, 그래서, 차단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용량이 10MV죠, 변압기. 변압기 10MV, 10MV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P는 누트3 VI잖아요. 그럼 I는 누트3에다가 VP인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이, 긴 용량이 100MV니까, 이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이게 전격 전류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변압기 용량이 15MV니까 15M에 맞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단기 단락 용량 할 때 그때 긴 용량이고, 여기는 흐르는 전류니까 변압기 용량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10M, 요것도 많이 실수 많이 해요. 요거 조심하고요. 그래서 87.48이니까 87.47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아까 1000짜리에 600하고 800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600이죠? 그래서 600A짜리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00A짜리. 그 다음에, 개폐기 흐르는 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만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10M이고 80.8이고, 똑같이 600A 선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CT 1차가 물어봤죠? CTB는 원래 1차 전류 대 2차 전류. 그죠? 이거 장난친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1차 전류 대 2차 전류가 이게 CTB라고 했잖아요. 그죠? 2차 전류가 몇 암페어죠? 5암페어잖아요. 물어본 건 지금 뭐예요? 요 놈이잖아요. 요거 1차 값.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
CT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그죠? 여기에다가 얼마? 1.5에서 1.5 하면 요게 나오죠.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 넘고 1300 이하네. 그러면 1000을 넘고 1300 이하니까, 자, 보시게 되면 1000을 넘고 1300 이하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1200 딱 맞네. 그죠? 1200, 1300은 1200. 요거 선정하면 되죠. 요거죠. 요거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200대 5에서 1200 암페어만 쓰면 답이 된다. 그래서 1200.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죠? 4번은 PTB의 1차 전격 전압. PTB. 그래서 6600대 110이니까 6600만 쓰면 되죠? 아니, PTB를 쓰면 안 되죠.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PT 1차 값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1차 값만 물어보면 그냥 6600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쓰고 나와, 이렇게. 이건 PTB잖아요. 이게 만든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이렇게 써놓고서 점수가 나온다? 에이, 1차 값만 물어봤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실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물어봤냐면, 5번에 표시된 명칭. 5번이 어디 갔죠? 5번이, 여기 보면, 요거네요. 그죠? PT입니다. PT인데, 요 라인에, 여기 보면, 요것도 PT지만 잘 보셔야 돼. 요거는 그냥 요거는 계경 변압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PT예요. PT. 근데 요것도 PT인데 잘 보세요. 오부 GR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부의 GR이 걸려있는 게 누구죠? GPT죠. GPT 플러스 오부 GR이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GP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 계경 변압기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오면 피레기의 전격 전압. 그 다음에 7번. 7번이 뭐죠? 여기 보시게 되면 7번이 SC네. 그죠? 콘덴서. 요게 SC가 아니라 SG. 요게 이제 SG입니다. SG. SG. 요거 다시 오면 SG. 그래서 요게 글씨가 잘 안 써지죠? 요게 SG. 그래서 선택 그라운드 릴레이죠? 선택 지락 계전기. 그래서 SG니까 선택 지락 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 지락 계전기에 뭘 물어본 거죠? 역할 물어봤네요. 역할.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는 사고 난 회선을 선택하여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2회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2회선 중, 그렇게 2회선 쓸 필요 없어요. 사고 난 회선을 선택하여 차단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쓰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말고.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뭐냐면, 가끔, 이게 조명이 배광에 따른 분류가 있고, 배치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렇죠? 전등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빛을 어떻게 뿌릴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배치는 형광등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게 배치에 대한 분류고, 배광은 빛을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요게 바로 위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 요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배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굳이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간접, 반간접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조명일 때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배치하는 거, 그죠? 전반 조명, 국보 조명, 전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셔라. 자, 변전소에 중성점, 변전소에 변압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변압기에 중성점 접지의 목적 세 가지만 쓰시오, 세 가지. 그래서 일선지락시 전이상성 억제. 저기, 여기 보시면 이제 개통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접지는 이제 고압, 투압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 비접지 방식, 저항 접지, 직접 접지, 소리액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저압 접지는 뭐가 있어요? 저압 계통은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변전소니까 저압이 아니죠. 이걸 이제 특고압이나 고압이니까 특히 특고압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접지 방식의 목적을 써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선지락 전이상승, 보호겐지 신속하게 동작한다. 단질이 가능하다. 이거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굳이 또 뭐죠? 또 했으면 일선 지락 시 아크, 그죠? 아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상진압을 억제한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물론 여기도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네 개인데 접지 방식 종류, 그다음에 직접 접지 목적을 써라.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죠? 직접 접지 목적, 장단점 두 개씩, 목적은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전위 상승이 몇 배 이하? 1.3배 이하로 낮춘 접지 방식이 뭐냐? 직접 접지에서 사실은 직접 접지 방식도 간연도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두시고. 저항계통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항 계통 접지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알아두라.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요거 별 3개 드릴게요. 별 3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건 별 2개. 사실 요거 계통 접지 요 접지 방식 요거 있죠? 요게 별 4개. 그다음에 요거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단상 200이 있다. 두 대를 V결선한다. 이거 V결선 많이 나오죠. 별 5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행히. 용량이 어떻게 되죠? 누수선 곱하기 한 대 용량이죠. V결선일 때. 맞습니까? 누수선 곱하기 얼마? 200. 단상 200. 그러면 346.4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을 봐라. 그러면 4일은 없으니까 답은 346. 왜냐면 반 올리면 5부터 올리라는 얘기, 나머지 주기라는 얘기예요. 4, 4, 5, 2. 이렇게. 자, 5번. 이거 UPS인데요. UPS는 일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별 4개를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빌딩 등이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인데 그 UPS를 우리말로 하면 뭐냐? 이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에서 DC, 그죠? AC에서 DC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컨버터라고 하고, DC를 AC로 뭐라 그래? 인버터라고 하죠. 그렇게 쓰면 되고. 뭐, 컨버터 대신 뭐라고 하면 돼요? 정류기 또는 변환장치. 정류기라고 써도 되고요. 뭐, 우리말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UPS가 동작되면 전력 공급에 축전지가 필요한데,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단, 사용 기호와 그 의미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어렵죠. 근데 우리 배터리 용량 구하는 거 배웠죠. C는 L분의 1에다가 KI. 이렇게 쓰면 돼요. 배터리가. 이게 이제 뭐죠? 경련 용량 저하율. 그죠? 그 다음에 단위는 뭐 써도 되고, 이것들은 보수율 이렇게 써도 돼요. 애매하면 경련 용량 저하율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얼마? 보수율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용량 환산 시간 개수, 얘는 방전 전류 또는 부하 전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정전, 컨버터, 인버터, 공식 썼어요. 암페 아워, 축전지 용량, 보수율, 용량 환전 시간 개수, 방전 전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PS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기능. 제목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는 VF. 그래서 정지압 정주파수. 그 다음에 정전실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별 5개를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볼 때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이제, 내선 규정에 하면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쪽에 있는 일부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죄는 아닌데, 사실 기본적으로 알면 돼요.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한전 전원과 발전기 전원을 병렬로 하지 않고, 그쵸? 동시에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보통 저압에다 ATS 거니까 이렇게 한전이 있고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제가 다시 그릴게요. 평상시는 이렇게 걸려있죠. 부하가. 갑자기 이게 그리려니까 이게 솜씨가 안 나네요. 일단 반대로 먼저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부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차단기, 저압용 차단기가 있고, 여기 이제 발전기,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차당이 있다 볼까요? 여기든 여기, 뭐 여기 있다, 여기 2차 측이든 1차 측이든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뭐 상관없어요. 평상시는 얘가 이쪽 가 있죠. 이쪽 가 있다가 병렬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병렬이잖아요. 그죠? 병렬 운전하면 안 되죠. 당연히. 평상시는 이쪽에 있다가 얘가 온돼 있고 얘는 오프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ATS가 자동 절제 개폐기가 만약에 정전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따당하고 일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죠. 그렇죠? 평상시는 오프, 온이 얘가 넘어갈 때 뭐야? 온, 오프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록 장치. 그래서 인터록 장치 걸어서 이게 동시에 온, 오프하면 안 돼요. 죽으면 켜지고 커지면 죽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바로 뭘 설치하는데 ATS 설치하라. 자동 절제 개폐기 또는 자동 전환 개폐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ATS하고 ALTS하고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ATS는 자동 절제 개폐기고 예비 전환과 상용 전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자동 부하 절제 개폐기, 뭐 전환 개폐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인 거죠. 요건 약간 다 2회선 중에 그죠? 평상 이렇게 있어요. 2회선 넘버 1라인, 넘버 2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쓰고 있다니까 이걸 쓰고 있다가 만약에 넘버 1라인이 고장나면 넘버 2라인을 쓴다는 걸 땡겨서. 그래서 상용 전원에서 다른 회선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발전 예비 전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ALTS. 그래서 시험에 가면 ALTS 기능이 나와요. 또 가면. 그래서 상용 전원에서 상용 전원 라인에서 고장나면 예비 회선. 이걸 예비 회선이라고 합니다. 예비 회선. 이걸 뭐 상용 회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2회선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용 회선에서 받다가 상용 회선이 정전되면 예비 회선을 전환시켜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또 뒤에 나오지만 명칭하고 이 구분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별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별 5개를 드립니다. 5개. 누구한테 뭐 선물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별 5개. 자격증을 5개 따가시라는 얘기예요. 5개. 자, 건축물에 하루에 240kW짜리 5시간, 100kW 8시간, 75짜리가 나머지 시간 그러면 5, 8 그러면 몇 시간? 13시간. 그죠? 13시간이네요. 13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13시간 우리 24시간이니까 11시간이 되겠네요. 나머지 11시간은 75 쓴다. 수선 설비가 변압 용량이 450일 때 450이 사실은 이제 수선 설비니까 설비용량이죠. 그래서 여기 설비용량이다. 설비용량이 450, 역률이 0.8이다. 요거 장난친 거예요. 기술 들어왔어요. 기술. 왜냐하면 설비용량은 우리가 보통 수용률 공식 있을 거예요. 수용률은 설비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잖아. 근데 보통 얘가 다 뭐야? 킬로와트죠. 응? 킬로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비용량인데 여기가 450을 줬으니까 K부에다가 뭘 곱해야 돼? 역률을 곱해야 킬로와트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장난친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이걸 잡아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태까지 다 설비용량이 450kW 줬잖아. 여태 가년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K부에 주고 역률 딱 줘버리니까 K부에네? 변압기 용량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긴장을 해요. 그럼 놓친단 말이에요. 실수해. 그러나 복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또 읽어봐. 수선 설비 450. 얘가 설비 용량이구나. 역률을 곱하면 킬로와트가 되겠네. 찾는다니까요. 그게 복습 한 번 하신 분하고 2번, 3번 하신 분하고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있죠. 군대를 2번 간다. 그럼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에 가니까 막 긴장하고 막, 때리니까 맞고 그러지만 2번째 가면 뭐 얼추해보면 내가 하겠어요? 요령이 생기는데 벌써? 2번 가면 잘한다니까요. 잘 수 있어요. 2번 가면, 돈만 준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주면 갈 수 있다니까요. 2번 보면. 뭐든지 그래서 인생도 2번 살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태어나서. 맞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우리 손자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우리 아들 키웠던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딸내미 키웠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이 이렇게 젖어서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두 번 못 살지만 그게 내 딸 같고 내 자식 같잖아요. 내 아들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을 딱 한 번 가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운이 많죠. 그래서 가끔 이제 내가 이제 젊을 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용률은 설비용량이 있고 최대력이 얼마? 여기 240, 100, 그 다음에 75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일 때. 그러면 설비용량이 405.8, 최대력이 0일 때 100곱하면 60.66, 66절, 67 케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율 구했어요. 부하율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하율은 여긴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럼 최대 전력은 어차피 여기가 제일 큰 게 얼마야? 240, 100이니까 247 거고 그럼 2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 뭐야? 사용 전력량을, 그죠? 그래서 240을 몇 시간? 5시간. 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100을 8시간. 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75를 몇 시간? 11시간.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24 나눠주면 되잖아.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49.045, 49.5%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장 가서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요건들, 여러분들, 여기는 해설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답안지에는 이거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요거만 쓰면 돼요. 자, 8번. 자, 요거는 별표 5개 주고, 8번. 요거 전액 시험,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표를 채우는 문제 2개가 나왔고, 요번이 요거. 그래서 전액 시험도 별개가 5개를 드릴게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라. 자, 첫 번째. 1, 2, 3번에 대해서 시험자를 원하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칭전압이냐. 우리가 이제 공칭전압이 있고 최전압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선로전압이에요. 그 선로전압 중에서 맥시멈 값이 보통 10% 또는 5% 맥시멈 전압을 운전하거든요. 제발 이해 가시나요? 6600이 있으면 6600에서 맥시멈 운전 전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최대 전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전압 기준이야? 바로 공칭 전압의 기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7000V 이하죠. 7000V 이하니까 얼마? 1.5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중접지죠. 그래서 7000V 이하는 1.5배고 기억나 다중접지 다가 뭐예요? 다구리. 그래서 0.92배가 되죠. 얘도 다구리 0.92배. 그래서 0.92배, 0.92배 똑같습니다. 그대로 계산기 돌리면 만세 삼천을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쉽잖아요. 두 개 똑같으니까 좀 약간 그죠? 두 개 다중이니까 뭔가 좀 찝찝하지만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합격의 길이 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놈입니다. 요놈은 이제 고장점 검출 방법인데 제가 별 3개 한다 했죠? 전에도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나왔죠? 브리지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3.6km죠? 길이가 전장의 전체 길이가 3.6이고 킬로미터당 저항이 0.319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L이죠? 길이가 L이고 얘도 L이잖아요. 충점 여기니까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단락이 됐으니까 몇 L이죠? 2L이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할게요. X. 거리 요거 X만큼 떨어진 지점의 고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곱해요. 이걸 곱하고 이걸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100에다가 자, 여기 100이잖아요. 그죠? 100에다가 이쪽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인데 2L이죠. 이건 X고 2L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자, 100 곱하기 X가 되겠죠? 4고는 아까 X점. 그 다음에 20 곱하기 전체 2L에서 빼기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거 여기 거리가 만약에 요게 X잖아요. 100X. 그 다음에 20은 L에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L에서 L이 2개니까 2L이죠? 그래서 거기 빼기 X만 하면 여기까지 나오잖아, 길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브리질이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되겠네요. 그럼 요거에서 어떻게 빼내면 되죠?
대각선 곱한 거죠. 그러면 20에다가 곱하기 2L 빼기 X에 100X가 되니까 그럼 요거 곱하면 40L이 되고 곱하면 20X가 되고 요게 100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을 1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0이 되죠? 그래서 100X에 플러스 20X가 되죠.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40L이고 요건 뭐예요? X를 앞으로 빼고 100 곱하기 20이 되니까 그쵸? 120이죠? 그러면 40L에 X에 120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X는 그죠? 120분의 40L인데 아까 L의 길이 얼마 줬죠? 3.6km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 1.2. 그래서 항상 브리지를 이용한다. 브리지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10번 문제는 사실 뭐 요거는 이제 주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건 뭐 또 그때 교수님이 얘기할 거고요. 테이블 스펙 좋으니까. 자, 11번은 이게 회로 문제죠. 회로 문제니까 주 교수님이 주 강의죠. 회로. 그래서 할 거고요. 자, 여기 최근 이제 수용과의 최대 전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대 전력 억제. 최대 억제인데 요거는 제가 별표 하나 할게요. 뭐 이제 이거는 에너지 애평사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건물에 이제 평가를 할 때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자, 좀 얘기하려다가 좀 길어질 거라서 잘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대 전력을 이제 억제를 해야 돼요. 그 최대 전력을 억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첫 번째 뭐냐면 최대 전력 제어 장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최대 전력 장치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30% 정확히 얘기하면 에너지 평가에서 해보면 그 건물에 점수가 좋게 나오면 A등급을 줘서 나중에 세금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양보에서 국토부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보면 그 등급을 매죠. 그러면 전기 설비는 어떤 거 갖춰라라고 갖추면 등급을 좋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전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전력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하에 80%가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 3대 중에 한 대만 든 경우 90% 올렸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다 불을 끄게 하고 만약에 95%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빌딩에 뭐 전등을 갖다가 또 콘센트를 일부 주긴 차단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력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하를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크 샤프트에서 부하를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이전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전 장치,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세이빙하는 것을 갖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남는 걸 갖춰서 만약에 딸리게 되면 끌어다 쓰라는 얘기니까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SS 쓰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요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는 이제 한 번 나고 안 났지만 18년도 거니까 그 위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 예가 2개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최부에 이렇게 최부에 이렇게 앞대가 있다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퀀스고요. 자, 요것도 주 교수님 거고요.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단락사고가 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왔죠? 저 별 내가 4개 해드릴게요. 별 4개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해 고장점 및 차단기를 통과하는 고장점이 여기 있고 차단기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먼저 살짝 컨닝을 하면 차단기가 있는 쪽은 여기 변압기 1차 측이니까 종전 솔로죠. 1호사 측에 차단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니까 여기 조상기고, 조상기 말고 변압기 3차 측, 즉 여기 3차겠네요. 여기 3차고 요게 나가는 거니까 요거 우리가 보통 조상기 3차 상권선멸압기가 들어갔잖아요. 상권선멸압기 3차 권선.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으면 3차에다가 조상설비 살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나가는 게 2차로 봐야 되죠. 그래서
2차가 여기에 77kV가 되는 거고 얘가 154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니 상권선매나 끼면 권선 3권선에다가 이제 이렇게요.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으면 여기다가 조상설비 다는 거고 1차, 2차 이렇게 되고 자기가 3차니까 여기가 2차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2차에서 뜯었으니까 얘가 2차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따로 기능량 없고 발전기 용량 이게 MV랄까요? 50MV, 50MV 송전술로 154, 10MV 변압기 12, 12 다 있어요. 여기 있고 조상기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용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준 용량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덜커덩 몇 MV 기준이겠다? 100MV 기준이겠다 이렇게 딱 쓰면 돼요. 100MV 100MV로 환산한다 이렇게 쓰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20MV, 10MV 설정해도 돼요. 나는 그냥 10MV를 할래. 나는 그냥 뭐 20MV를 할래. 그냥 여기 왔지 나 100MV를 할래. 그래서 문제 풀 때 여기다가 100MV를 하겠다라고 먼저 딱 여기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 용량 100MV를 기준한다. 또는 기준 용량 100MV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원래 뭐예요? 바꾸려고 할 때는 현재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자기 용량에다가 뭐야? 기준 용량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발전기. 현재 임피던스가 30%죠. 30%인데 용량은 50이야. 자기 용량이 근데 기준 용량이 얼마? 100. 그래서 2배 커지니까 60. T1도 마찬가지야. T1도 10인데 50이니까 100에서 24. 그 다음에 송전솔로. 송전솔로는 10이죠? 10인데 100으로 하니까, 임피던스는, 여기 10%, 죄송합니다. 여기 10% 여기죠? 10%. 만 케이블 기준이니까 10MV죠. 그래서 얘는 10%가 되는 거고, 10MV를 100MV,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 조상기죠. 조상기는 여기 나와 있지만 20% 똑같이 10MV인데 몇 MV? 100MV로. 그래서 200%가 되고요. 자, T2만 별도로 했어요. T2는 여기 보게 되면 1차와 2차, 1차와 2차, 1차, 2차, 3차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 요거죠. 원래 3권세면끼리 1차와 2차, 2차와 3차, 3차와 1차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와 2차는 얼마? 여기 보면 12%. 맞죠? 용량이 25일 때. 12%, 25일 때 100. 그 다음에 2차, 3차, 15%죠? 25일 때 15%다. 요거를 25일 때 기준량 100. 그러면 60. 3차에서 1차는 10.8이다. 근데 10.8인데 용량이 요거. 그 다음에 100. 요걸로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새끼 여기야 요거예요. 그치? 여기는 분명히 30이라고 줬어요, 용량이. 근데 얘는 20으로 줬잖아. 그래서 순간, 아마 간연도 이거 비리 푸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25MV를 기준해서 15% 이런 뜻이잖아요. 임피던스 값이. 용량은 30짜리라 설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차 값을 구해야 돼, 1차 값. 자, 1차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1차 값이고 2차 값이 3차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값을 구할 때는 일단은 지금 1차 뺀 나머지 2차, 3차가 있잖아. 그지?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2차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에다가 왜냐하면 2차 뺀 나머지 3차, 1차 3차는 또 3차 뺀 나머지 두 개가 있잖아. 1차고 2차.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1차와 연결된 것끼리는 무조건 더하면 돼. 1차와 연결된 건 무조건 더하라. 그 대신 1차와 연결되지 않은 건 빼주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차와 연결된 게 누구야? 요거 아니야, 요거 1차와 연결된 거 요 새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놈 아니야, 요거. 요 새끼가 바로 1차와 연결된 거고. 2차는 요 새끼. 요거 2차, 요거랑 연결된 거잖아. 얘는 관계없고. 3차는 요 새끼랑 요 새끼 연결되죠. 요 관계없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자 1차니까
1차 연결된 거, 2는 2분의 1이니까 뒤로 빼도 되고, 앞으로 빼도 똑같잖아. 그치? 2분의 앞으로 빼도 똑같잖아. 자, 1차 연결되고, 1차 연결됐고, 얘는 2차, 3차잖아. 관계없잖아. 빼주라니까. 2차야. 2차와 연결된 거, 이 두 놈이잖아. 근데, 3차하고 1차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빼주면 되고. 3차 관계되는 거 둘이 더했잖아. 그러면 1차하고 2차 간에는 관계가 없잖아. 빼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원래 3차 연립방정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연립방정식 왜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1차는 1차와 연결되고 1차, 2차 또는 1차, 3차 더하고 2차, 3차 관계없으니까 빼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더해야 돼, 이제. 발전기에서 T1까지, T2 1차까지 리액턴트 해. 그러면 60, 24, 148. 그럼 232%가 되겠죠. 어? 여기서 더하면 되잖아. 쭉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3차까지 200하고 60. 조상기는 여러분들 어제까지 3차 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하고 60을 더하면 260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병렬이죠. 그죠? 얘가 두 개가 병렬이잖아. 여기 왔을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 두 개가 병렬이죠? 뭐 리액턴스는 저항과 똑같잖아.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는 뭐예요? 요 놈하고 병렬이죠? X1과 X3가. 그러니까 병렬 때 뭐야?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잖아. 그래서 232, 260. 둘이 이제 이 두 개가 병렬 관계니까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고. 자, 그리고 나서 퍼센트 X2는 얼마 나왔어요? 0이니까 0 하고요. 따라서 122.6 나온다. 따라서 단락전류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의 I가 되니까 그 단락점이 이제 아까 내가 77이라 그랬죠. 그래서 써드린 거예요. 여기 77하고 여기 단락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22.6에다가 100에다가 3상이니까 루트 3V 77에다가 용량이 우리 얼마 기준했죠? 100MV 기준했죠? 그래서 611.59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차단기의 단락전류. 근데 차단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77kV 쪽에 있고 요번에 여기 거거든요. 여기 거. 여기 전압이 154잖아. 그럼 77을 154로 환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I1은 R1에 R2에 전체 전류가 되는 거고 누구께 올라가요? 분배 전류할 때 남의 께 올라갔죠. 남의 거. 전체 전류인데 분배 전류할 때 남의 거 아울이니까 2가 올라갔잖아. 그럼 차단기를 보게 되면 차단기 1차 측에 있죠. 1차 측인데 그러면 단락점이 3차 측이잖아. 2차 측이잖아. 그럼 거기에 자, X1과 그 X3,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전류가 611.59죠. 단락 전류가. 단락 전류인데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거기 보면 얘가 2320. 그죠? T2까지. 그 다음에 3차까지 260이죠. 그럼 여기 또 남의 게 올라가야 되죠. 232 쪽에 차단기가 있으니까 그 남의 게 260이 올라가서 그럼 전류가 나오겠죠. 이 전류를 계산해. 그러면 전류를 요게 놈이죠. 같은 놈이에요. 계산한 다음에 요 전류를 어떻게 돼요? 나온 전류를 환산해야 돼. 원래는 77을 154로 환산해야 되죠. 근데 전류는 P는 VI에서 I는 VP니까 얘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러니까 뒤집어지죠. 그래서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 154 대 7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161.6이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T2 1차까지 T2 3차까지 조상기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1차, 2차, 3차 했고요. 그래서 단락전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해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요게 이제 요번에 18로 나왔는데, 그 앞에 있어서 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 4개 정도 드릴게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그러니까 간연도에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요건 모르겠고요. 내 게 아니니까. 요건 간연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근데 우리 회로에 있던 문제죠, 사실을. 그래서 회로를 좀 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 있는, 간연도에 있는 문제.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이것도 쉬운 문제죠,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 쉬운 거고. 요것도 쉬운 거고. 이런 거. 단지 이제 애매한 게 뭐였냐면 요것도 쉬운 거고. 이런 거 다 했던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했던 문제. 조명 방식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문제도 보니까 전체 총평을 간단하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뭐 15점짜리 큰 게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맛이 가거든요. 그거 잠시 후 나와요. 새로운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면 정말 어려운 거. 특히 2020년도에 기사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면 아 다행이구나. 내가 시험 그때 안 봐서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회죠. 그래서 2018년 2회 정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